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에코마이스터죠.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매매 전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장기선이라는 걸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장기선 패턴이라는 걸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 블로그나 아니면은 예전에 유메카나 인포락이라는 카페에서 활동할 당시 그 장기선 패턴이라는 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이 알려드렸어요. 지금은 뭐 카페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제 뭐 방송을 좀 많이 보셨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한 1, 20편이라도 보셨다면은 어느 정도 다들 조금씩 이해되실 겁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장기선이 뭐야 라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할애해서 설명드릴게요. 가끔 보시면 241선이나 481선 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241선은 1년선이고 481선이 2년선에 해당합니다. 1년 반짜리는 360일, 그리고 반년짜리는 120일이 되는 거죠. 보통 181선 이상이 되는 선들을 장기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60일부터, 여기죠. 60일부터 180일까지는 중기선, 그리고 5일선부터 21선까지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단기 이평선이라고 부르죠. 자, 저는 이제 이 181선부터 이제 600일선 사이에다가 선들을 하나씩 좀 찡겨 넣었어요. 잘 맞는 그런 선을 갖다가 넣는답시고, 넣어가지고 매매에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영상이나 혹은 이렇게 차트를 깔아놓고 글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난 한 6, 7년 동안 이렇게 카페나 블로그 통해 가지고 알려드렸었고요. 자,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원리 잘 이해하고 있고 잘 따라서 하고 이러면 충분히 실제로 이용들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 보면은 댓글에 잘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배워두셔서 남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에코마이스터도 그런 면에서 이 장기선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에코마이스터는 지난 2018년 3월인가요? 3월에 신규 상장을 했죠. 3월에 신규 상장을 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장기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검정색 선 보이시죠? 여기 181선이에요. 181선 이상은 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을 갖다가 보통 1년 이내, 상장한 지 1년 이내 종목은 상당히 껄끄러워요. SPO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시장에서 어떤 강한 테마 바람이 불다거나 이럴 때는 뭐 당연히 그 종목도 해당 종목이니까, 신규 상장 종목도 해당 종목이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에코마이스터도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초가 대비 떨어졌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철도, 남북경협의 철도 이슈를 해가지고 큼지막하게 5,000원에서 거의 몇 배입니까? 이거 최저점 5,000원 대비해가지고 3배, 4배 정도 이렇게 급등한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냥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저처럼 이제 장기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이런 자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한테는 그냥 시장만 보고 테마만 보고 테마 이슈만 보고 이렇게 따라잡을 수는 있어도.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요 자리까지 와 있어요.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7,500원, 8,000원 정도에서 고점인 15,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지금 놀리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간혹 보면요, 막 장기선이 생기려고 하는데 주가가 장기선 밑에서 위로 깔리는 경향이 있어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를 잘 봐야 돼요. 이럴 때 지금 보시면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정확하게 보시면요,
쭉 내려오고 있는 60일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 근데 이게 어디선을 지지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181선이 여기서 끌려 있고 여기서부터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 예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한번 이 각도에 따라서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보라고요.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한번 이런 식으로 그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그어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디선가 예, 여기 이 선 모르지만은 이 선에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데가 이렇게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지지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여기서 저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지지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으로 그냥 찌 근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좀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지만 박스권이기 때문에 거의 평행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즉 뭐냐,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181선에서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따졌을 때 요번 반등에서 181선만 깨지 않는다면은 어때요? 예,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요건들 몇몇 가지를 보는 게 있어요. 일단 단기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7,000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나왔다가 13,000원까지 나왔다가 주가가 좀 정체돼 있어요. 물론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차트보다는 얘네들은 일단 철도 관련주들은 여기에서 많이 관련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무조건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시장 이슈죠. 시장 이슈입니다. 설명 불가인 시장 이슈죠.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 못 하거든요. 그쵸? 이런 거 절대 설명 못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이 남북 경협이 어느 정도 좀 보편적으로 큰 악재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지켜주면 받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냉정하게 좀 체크해보는 게 있어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정말 간혹 보입니다. 정말 간혹 보입니다. 근데 수많은 종목들이 이 주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지금 박스권으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면 뭐 캐스텍 코리아인가요? 캐스텍 코리아? 예. 캐스텍 코리아라든지 L 무슨 소재주 있는데 디스플레이 소재죠. 그 종목도 그렇고요. 181선만 오면은 미끄러져요. 올라타는 듯 싶으면 미끄러지고 올라타는 싶으면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캐스텍 코리아가 좀 그랬던 경향이 있어요. 요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캐스텍 코리아가 이렇게요. 예. 올라탄 듯 반등이 나오는 듯 싶다가 계속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 올라탄 듯 싶다가 두들겨 맞고 올라탄 듯 싶다가 두들겨 맞고 올라타는 요거 시도하다가 또 두들겨 맞고 계속 이렇게 여기는 좀 올라타는 듯 싶었는데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진짜 좀 다른 때보다도 좀 강하게 좀 돌파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두들겨 맞더라고요. 이런 종목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PCL인가요? PCL. 예, PCL이죠. PCL 같은 경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 얘도 보면은 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상승한 부분을 빼버리면은 참 징글징글맞게 하락한 것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했는데 하락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요게 이제 조금씩 날짜가 지나면서요. 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이 나올 때 어디 부분이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부분을. 이 181선이거든요. 181선. 이 181선이 막 생성이 되잖아요.
181선에서 할 때 요걸 갖다 이제 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가는데 요거를 요 선의 각도 있잖아요. 181선의 각도를 쭉 연결해 보면요. 대략적으로 어디로 갔냐면 아마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한 요런 식으로 왔던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디선가 아니면 여기선가 때려 맞은 것처럼 추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다 61선이나 121선에서 맞고 내려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돌파한 다음에 181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81선에서 이렇게 요때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었어요. 요때 카페랑 블로그 그때 당시 카페 하고 있었거든요. 요때도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 181선 올라탔어요. 181선 올라탔다는 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를 갖다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181선을 깨지 않으면은 갑니다. 근데 이때 진단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도 많이 그냥 뭐 이런저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시장 바이오 쪽에서 원체 좋았기 때문에 주가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걸로 경험이 나는데,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181선을 지금 보십시오. 얘 같은 경우는 181선을 이렇게 걷을 때 지난 8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올라탄 거예요. 그죠? 처음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 급락했고 처음으로 다시 올라탄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다시 올라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떨어진 종목들은. 물론 어떤 테마 이슈에 의해서 올라탔든지 아니면 환경 이슈에서 올라탔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만은,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죠. 그런 걸로만 따져도 충분히 대북 이슈나 친환경 이런 것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일단 181선 테마가 아닌 실적 성장주로만 봤을 때 181선 올라탈 만한 그런 종목이 있느냐? 맞다. 그럼 181선 올라타면 어떻게 되느냐?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는 겁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그래서 예전부터 저랑 같이 유메카나 인프라 카페에서 하셨던 분들은 신규 상장한 종목이 대략 한 1년 안팎 혹은 6개월, 9개월 이상 된 종목이 181선 위를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타요. 밑에서.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눈여겨보곤 했었습니다. 자, 이게 지지하는지 아닌지는 또 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딱 저랑 많이 같이 공부하신 분들, 한 몇 개월, 수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네 라는 말씀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만 지지해주면 되죠. 올라오는 216분 선이나 240분 선을 지지해주면 됩니다. 어디서? 60분봉에서. 왜? 앞에서 100%에 가까운 거의 80% 이상의 상승률을 나와줬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가 60분봉에서. 그러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선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별이 되면서 주가를 올려줍니다. 밀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밀어 올려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밀어 올려주는 거를 지탱해주는 게 몸이 풀리면서 주가가 밑으로 똑 하고 빠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얘는 181선 지지를 실패한 거다라고 하면서 60분봉을 보면서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매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장기선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얘 무슨 기술적 분석, 뭐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데 뭘 이렇게 소책 쓰듯이 해? 라고 하는데, 원래 장기선이 원래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뭐 이제 3의 배수를 갖다 더하고, 아니 3의 배수를 갖다 붙이고, 개월수 갖다 붙이고, 일수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장기선을 가지고 있을 때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기술적 분석처럼 일목균형표 저 한 3, 40장보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저처럼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 장기선 가지고 좀만 이용하셔도 금방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이용하면 못합니다. 저도 많이 틀리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매매에 이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유빈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